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천영우 MB 정권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있습니다. 이 천영우 수석이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그 칼럼 내용이 상당히 국제정치학적으로 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저 나름대로의 간단한 논평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아주 불길하다, 한 세 가지 점에서 불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러시아 북한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지금 체결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침략 전쟁과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두 왕따 지도자가 만나서 한 도원결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과 김정은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관전평을 하면서 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그 조약 내용을 보면 조약 4조에 이게 있습니다.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는다. 그 경우에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유엔 헌장 뭐 등등 해서 이 북조선과 러시아 연방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적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 만약에 군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는 바로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다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지원하지 않을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전영우 전 수석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좀 불길한데, 첫 번째가 러시아의 대북 부채 의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전영우 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나토 국가, 나토에 소속된 국가 어느 국가도 손을 뻗치지 않을 때 손을 뻗친 나라가 북한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150mm 포탄. 150mm 포탄이 신원식 국방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 400만 발, 컨테이너 10,000개 정도가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맙기 짝이 없는 국가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부채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김정은에게 진 신세를 생각하면 이제 김정은이 도움을 청할 때 야박하게 외면할 수가 없는 처지다, 러시아 푸틴이. 요게 불길한 점이다. 첫 번째 불길한 점. 두 번째 불길한 점은 이번 북러 조약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무장한 북한에 동맹조약으로 안전보장까지 체결해주면 북한은 이제 웬만한 공격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군사적인 도발을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 북한 동맹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불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되면서 좀 소외된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북한이 중국과 연대, 러시아와 연대, 이 삼각 연대를 만들므로써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한 통속으로 비치는 것을 꺼리고, 원래 전체주의 국가들의 이 전술이 이렇습니다. 약간 소원해진 것처럼 하면서 동아시아의 진영화를 우려하는 모습만 보고 러시아 북한 밀착만 보게 되면 중국의 움직임에 둔감해지게 된다. 즉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러시아 북한에게만 이렇게 집중이 되고 중국의 예를 들자면 타이완 침공 이런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불길하다. 자, 그러면 전영우 수석이 그러면 이렇게 불길한 점을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대한민국 정부는 첫 번째, 참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가 냉정합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는 결국 달러 아니면 주먹이죠. 그게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정의입니다. 정의. 냉정하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의 우방이 되기를 포기한 러시아와 계속 친구로 지낼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말이죠. 한국은 이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우리 한국과 친구가 되기를 포기한 러시아와 같이 친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네. 왜? 러시아 북한이 군사적으로 밀착해 버렸잖아요. 두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최대한 국력을 소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동아시아 쪽으로 군사적인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무기를 보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자,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국력을 최대한 소비하게 만들고 그래야 유사시에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러시아의 여력이 줄어든다. 앞으로 러시아의 향후 태도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무기를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왜?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힘이 세지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일본하고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잖아요. 나토가 일본하고 엄청난 협력 체제를 구축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러시아가 세지면 유럽에서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이건 80년 전, 100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일왕이 삼국 동맹을 맺은 것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는 이 삼국 동맹을 해서 못 내려오게 잡는 거죠. 자, 한국은 그러면 지금 100년 전에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군사적인 뭐 규모가 있었습니까? 군사적인 뭐 저력이 있었습니까?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영훈 수석 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는 걸 봐서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적정하게 결정하면 된다. 자, 세 번째, 러시아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보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을 서방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하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나토와 공동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뭐 저 독일, 프랑스 뭐 등등 뭐 영국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유진영의 국가들. 그 진영 국가들과 공동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천영우 수석은 직언하고 있습니다. 천영우 수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죠. 이분의 말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3단계로 가야 된다. 특히 나토와 군사적인 협조 관계를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러시아의 보복을 막아낼 수 있는 대응책이 된다. 이는 아주 좀 충격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언들을 잘 살펴야만이 대한민국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서 고립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